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솔루션 이병두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원래 제가 40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계속 늦어져서 오늘은 저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고객사에 찾아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지금 AI 세션에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그 클라우드 AI를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금융이 굉장히 느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2021년에 상장하면서 국내 기업 중에 11위, 금융기업 중에선 1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은행으로서는 되게 가치가 조금 낮지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삼성과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 없이도 빅5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이거 클라우드 기술을 무장하고 굉장히 빠른 서비스를 빨리 출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기술은 전통적인 금융 강자들도 이제 뛰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쉐어드 플랫폼 구축부터 정보계, 채널계 등은 이미 클라우드 다 도입하고 있고 이제는 코어 뱅킹까지 지금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NH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계, 정보계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등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고 있죠. 국내 금융 클라우드의 진행 현황은 규제 개선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실제 2016년보다 2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지금은 금융 공공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지금 화두에 있고 단순히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어 뱅킹 같이 중요한 시스템을 전원 검토하고 컨테이너와 MSA를 적용해서 클라우드에 적합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클라우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AWS에서 분류한 방법인데 보강, 이관, 교체의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보강 같은 경우는 HSBC, DBS,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자신의 금융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추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인데요. 국내도 아마 KB가 크레용 프로젝트로 한번 시도를 했었는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이관 방법은 시티뱅크, 캐피털원, 이제 웰파고 같은 곳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이관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새 상품은 새 그릇에 담는다라는 전략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골드만사스 같은 곳에서 일부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때 아예 리빌드해서 교체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빠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앱을 컨테이너화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아키텍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용도와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아스에 또 GPU 같은 거 활용을 많이 한다면 또 베어메탈에 특정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가지 모델로 되지 않고 혼합해서 그 모델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새는 VM을 가지고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왜 적용할까요?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금 플랫폼, 그다음 슈퍼앱, AI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는 금융권의 생존을 넘어서 경쟁 우위에 점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입니다. 이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 아키텍처 중에서 핵심적인 기술 패턴, 핵심 요소별로 각각의 실제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터널 API 게이트웨이 패턴인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내부 서비스를 보호하고 내부에 필요한 서비스를 API 게이트웨이가 찾아서 외부에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금융에서 기존에도 많이 썼던 그런 패턴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패턴이죠. 지금 본 사례는 지금 보험사가 두 개 보험사가 통합하면서 내부 중복 기능을 통합해서 API 풀로 만들고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 브랜드별 시스템을 구축한 그 사례입니다. 다음은 MSA 부분인데 제가 MSA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나 비용이 그냥 MSA 적용 안 하는 것보다 많이 늘죠? 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도대체 몇 개로 나눠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워하고 있고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스트랭글러 패턴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나누는 그 전략을 추진하고요. 본 사례는 이제 슈퍼앱인 A뱅크에서 처음에 전체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눌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 이제 송금 이체와 같은 기능을 뽑는 주요 금융거래 하나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공과금 외환 같은 기타 거래, 금융그룹과 제휴사와 연계하는 연계거래,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만을 나누고 나머지들을 이제 모놀리스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는 지금 몇 개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약식 온라인으로 대출 상품 간단하게 파는 서비스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마이크로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나눴습니다. 기능은 되게 간단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 간의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협업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지금 서비스 메쉬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세 가지 정도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분류로는 이제 메쉬 네이티브한 방법인데 아마 국내에서 적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ASF 같은 프레임워크, 또 엑손 같은 프레임워크를 써서 메쉬를 프레임워크로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초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스프링 클라우드나 또 단넷에서는 이제 스틸토 같은 라이브러리를 코드에 삽입해서 적용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뭐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티오 같은 이제 제품을 써서 실제 인프라 레벨에서 코드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대부분 금융에서 초기에는 서비스를 많이 나누지 않아요. 근데 뭐 서비스를 두 개 나눴는데 이렇게 이스티오 같은 거를 적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방법은 초기에 어떤 제품을 먼저 선택해 놓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나누는 방법보다는 마이크로 서비스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서비스 메쉬 패턴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패턴인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패턴이거든요. 실제 장애가 날 것 같으면 미리 장애가 난 상황을 알고 그 장애를 격리하는 패턴인데 사실 금융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처 토글 같은 패턴을 사용해서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금융에서는 다 거래 제어하시잖아요. 거래 제어 기능과 같이 혼합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상태값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IMDG용에서 세션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업무 캐싱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례는 VMware 그 탄주의 젠파이어 클러스터 사용해서 그 세션과 캐싱 처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죠. 이때 서비스 결합도를 낮춰야 되는데 업무 트랜잭션 하나에 다양한 그 호출들이 있어요. 그 호출을 격리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 큐라는 패턴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본 사례는 이제 카드사에서 실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로깅을 하는 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다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 트랜잭션을 다 분리해서 메시지 큐로 비동기로 던지는 방법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구성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로 흩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서버 하나만 모니터링하면 됐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앱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텔레메트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분야고요. 본 사례는 이제 그 이아스 클러스터랑 파스 클러스터를 통합한 로그를 엘라스틱 스택으로 통합해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클라우드 어그노스틱이란 그 단어가 요새 유행인데 이거는 클라우드 인프라 간에 쉽게 이동하고 계획 변경이 쉽도록 클라우드 아키텍처 솔루션을 이제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본 사례는 이제 은행의 클라우드 DR 구성해서 비용 절감하고 이제 문제 발생 시에 쉽게 퍼블릭으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통합 CMP와 통합 CI/CD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게 자신의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클라우드든지 간에 쉽게 적용하고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 CMP와 CI/CD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좀 테라폼이나 앤서블, 셰프와 같은 그런 ISC를 통해서 인프라 프로비저닝과 기도스로 설정 관리 통합하고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들 모두 좀 자동화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요새 모든 은행이 멀티 클라우드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관리하기는 굉장히 복잡해서 여기 탄주 미션 컨트롤과 같이 전체 멀티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자체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금융 채널계가 이젠 변화했죠. 오픈 API 사용해서 자기 서비스 다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지금 오픈 소스를 써서 모두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MSA, 파스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어뱅킹 슬리마 같은 전략으로 코어뱅킹 기능을 점진적으로 채널계로 옮기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사용했던 그런 코어뱅킹 현대화 사례인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코어뱅킹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를 이렇게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펑션 레벨에서 계정계를 전체 이관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능만 실제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듀얼 뱅킹으로 구현하고 이 부분을 채널계에 먼저 적용합니다. 채널계가 굉장히 가변적인 요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하면 원래 계정계에 요청했던 기능도 교체하는 그런 방식들을 써서 지금 코어뱅킹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사례를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 부분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현대화된 아키텍처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떤 기술을 결합해서 구축해야 되는지 사실 알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 수립하고 조직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 모델별, 디자인, 오픈 소스 기술 스택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한번 결정하면 원복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클라우드를 네이티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조직적인 측면, 인프라스트럭처 측면 두 가지에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은 뭐 구글에서 뭐 SRE 한번 유행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클라우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데브옵스 관리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협력사 이런 전문 협력사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완전 풀리 오토메이트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민해야 되고 가시성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처음에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이관할 때 API 먼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디자인보다는 모듈러 디자인에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서비스 모델들은 혼합해서 이아스든 뭐 파스든 뭐 혼합해서 하는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피드백 이제 해서 자신의 기관만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이제 테크니컬 스탠다드를 계속 사업하면서 정립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